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선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 몰카 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줄여서는 카찰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금일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하고도 말이 많았던 레깅스 촬영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2019년도에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포함해서 하반신을 8초간 촬영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 사안에서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깅스는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촬영자가 그 엉덩이 부분만을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유죄로 봤습니다. 몸에 밀착하여 입은 의복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레깅스 입은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2022년도에 촬영자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착용하고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던 피의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강조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1, 2심에서 모두 카찰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깅스 촬영 사례들이 언제나 유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가 제주도의 녹차밭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를 하고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녹차밭 배경과 더불어서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었고 특정 분야를 강조해서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솔직히 저는 앞에 유죄로 판결한 사안하고 이게 뭐가 크게 다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수영장, 해수욕장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2021년도에 숨어가지고 촬영한 사례 다뤘습니다. 촬영자가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객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던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 다리 확대해서 촬영한 사안이었고요. 이 사안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이거는 확대 촬영 사건이라서 유죄 판결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대구지법에서는 2015년도에 촬영자가 야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입은 여성의 가슴이 강조되는 모습 촬영한 사안 다뤘고 이 사안에서 유죄 판결 선고했습니다. 이거 역시 가슴 부분을 확대 촬영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 취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2015년도에 촬영자가 한강 고수부지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줄무늬 비키니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안 다뤘는데 이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개된 야외 수영장에서 확대 촬영도 아닌데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그렇다면 야외 수영장에서 내 카메라에 여성이 담겼다. 이거 다 유죄로 판단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좀 다른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2018년도에 다룬 사례는 촬영자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안인데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해변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촬영의 대상이 된 여성들에게서 과다한 노출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 유발이 없어 무죄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자, 똑같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2018년도 다룬 사안은 촬영자가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사안인데 여성들이 과다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고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몰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죄 사안부터 살펴볼게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2023년에 다룬 사례는 촬영자가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여성들의 뒷모습, 특히 하체 부위를 다수 촬영한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도 있는데 일상복을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 또는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인데요.
광주지법에서 2017년도에 다룬 사례인데, 촬영자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을 포함해서 총 4인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여성들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여름철 지하철에서 흔히들 보이는 광경이고, 촬영자가 머리와 목을 제외한 몸통, 팔, 다리 부분을 촬영했지만 어떤 신체 부위를 특별히 부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찰지와 관련된 다수의 판결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판례들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판사가 가지는 법감정이 보수적인지 개방적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를 촬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법원에서도 판사들에 대한 일관된 교육을 통해서 통일된 판결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